여기 같은 모양을 가진 반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진짜 금반지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 금반지인데요. 감별사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쉽게 판별하지는 못하죠.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 MC 장서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 신선한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ICT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딱히 만져볼 수도 없고 깨물어 볼 수도 없어서 진짜 금을 판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를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짜는 때때로 악용되기도 해서 누군가에게 커다란 피해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합성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과 영상을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몸에 합성하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한 사이버 보안 연구회사인 딥트레이스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용 영상 14,698점 가운데 96%가 바로 음란물에 소비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 만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인물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딥페이크스라는 네임으로 활동하는 사용자인데요. 딥페이크스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합성 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다른 사용자들도 이 영향을 받아 차츰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상에 점점 딥페이크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인물의 얼굴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의 프레임 단위의 페이스 매핑을 통해 합성하는 과정을 발현하는 이 기술. 딥페이크의 원리 속에는 GAN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라고 불리는 이 생성적 적대신경망은 무려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다니 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자와 이미지를 감별하는 감별자를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생성자는 최대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고 감별자는 지속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한 몸에 화폐 위조꾼과 경찰이 모두 공존하는 것과 같은데요. 경찰이 위조된 화폐를 잡기 위해 노력하면 화폐 위조꾼은 더욱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구현해내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딥페이크는 과연 어떤 원리로 식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한 가짜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인공지능이 어떠한 한 대상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학습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딥페이크 역시 A의 얼굴을 B와 바꾸기 위해서는 A와 B를 통해 학습해야 할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기본적인 특징을 인지하고 수집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합성할 인물의 눈썹 모양이랄지 코의 길이, 피부색, 눈의 크기, 점의 개수, 주름의 모양과 같은 것들 말이죠. 정말 세세하죠?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난다면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A의 얼굴에 B의 얼굴을 또는 B의 얼굴에 A의 얼굴을 합성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이 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밥을 먹는 A의 영상에 B의 이목구비를 병합하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병합하고
색을 조정하는 후보정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B가 밥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A가 밥을 먹는 것인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이 최종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영상의 흐름이 조금씩 끊겨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2초에서 10초마다 눈을 깜빡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에서의 인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들만 조금씩 보완해 간다면 딥페이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이 딥페이크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상 제작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과거를 재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등장시키고자 할 때 이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분노의 질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바로 폴 워커의 유작이기도 하죠. 2013년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촬영하던 중 사망한 폴 워커를 대신해 감독 제임스 완은 대본을 수정하는 대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화 속에 폴 워커를 등장시켜 서사를 계속 이어가기도 했죠.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인데요. 최근 SNS 속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의 얼굴도 마치 실존하고 있는 듯 무척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용한 가치를 위한 순기능만이 딥페이크 기술 발전의 이유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기술들이 늘 좋은 쪽으로만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실제 2019년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상사의 지시인 것처럼 조작한 음성 메시지에 속아 헝가리 공급사에 20만 유로를 송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딥페이크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영화나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을 허위로 합성하는 사례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의 증가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이화여대의 사이버 보안 전공 재학 학생들이 딥페이크 자동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 시스템에 대해 증가하는 AI 공격을 학습시켜 매우 높고 안정적인 방어력을 자랑하는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장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선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ICT 기술들이 전자상거래, 출입통제, 엔터테인먼트, 교통, 치안 및 공공질서 등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도 점차 적용되고 있죠. 중국에서는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 안경이나 CCTV와 연계한 페이스 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주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딥페이크. 그러나 가면을 쓴 얼굴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게도 하는 딥페이크. 이 딥페이크가 가진 양면의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간, 발전에 따라 성장하는 ICT 기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렇지 않은 ICT 기술. 지금까지 ICT 세 번째 이야기, 딥페이크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아, 좋다! 외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